안녕하십니까? HP코리아와 AM코리아가 함께 준비한 웨비나 시청을 위해 시간을 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웨비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지형입니다. 오늘 준비된 웨비나는 HP코리아와 함께 현대자동차 협력업체로 최초로 등록된 서비스 뷰러 업체인 주식회사 라오닉스, 그리고 메이커스페이스를 더욱 스마트하고 혁신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합리적인 솔루션인 HP 3D 프린터 솔루션을 소개해드릴 AM코리아와 함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서비스 뷰러 업체인 라오닉스에서 HP 3D 프린터를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방법과 사례를, 그리고 AM코리아에서는 실제 메이커스페이스 도입 사례와 국내외 활용 사례 등으로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메이커스페이스를 새롭게 준비하시거나 또 확장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새롭고 빛나는 아이디어 그리고 많은 정보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질문을 해주시면 마지막 세션인 Q&A 세션에서 발표자분들이 선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질문 해주신 분들, 또 세미나 종료 후에, 웨비나 종료 후에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서 선물 발송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서비스 뷰러 업체인 라오닉스 장현석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먼저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울산에서 자동차 산업을 비롯한 여러 제조 산업에 3D 프린팅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주식회사 라오닉스 대표 장현석이라고 합니다. 먼저 저희 기업명인 라오닉스는 라온이라는 즐거움을 뜻하는 우리말과 기술을 뜻하는 테크닉을 합친 단어로서 기술이 가져오는 즐거움을 고객들에게 제공하고자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이 모여 만든 회사입니다. 지금은 현대자동차 1차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하여 차체 제조 공정 부품을 제작해서 납품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부터 가공, 소프트웨어 개발, 품질 검사까지 전 제조 공정에 대한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OMT라는 9개 중소기업 협의체에 소속되어 3D 프린팅 서비스 뷰어로 제조 컨설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근데 라오닉스가 서비스 뷰러 전문 업체라고 하셨는데요. 그 HP 3D 프린팅을 가지고 서비스 뷰러를 했을 때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네. 각각의 3D 프린터들이 갖고 있는 각각의 이점들이 많죠. 그 중에 MJF 방식인 HP 3D 프린팅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우선 HP의 MJF 제작물은 저희 현장에서도 언브레이커블이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파손에 굉장히 강합니다. 또한 기존의 파우더 방식인 SLS와 원천 재료는 같지만 제작 시간이 빨라 많은 다양한 제품을 빠르게 제작해야 하는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되었고요. 그리고 프린터, 부처리 스테이션, 빌드 유닛이 별도로 구성된 것이 양산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장비는 먼저 주문된 제작물을 완료되고 냉각까지 어느 정도 끝나야 다음 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데 HP 3D 프린터 장비는 이 과정을 별도로 되어 있다 보니 고객 발주 시 최대 하루면 제작에 착수할 수 있어 영업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구성 덕에 프린터를 24시간 풀로 연속 가동시킬 수 있어 양산성이 극대화되고 있는 거죠. 네, 좀 궁금한 게 라오닉스에서 그럼 과거에 진행을 했거나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다면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네, 크게는 5가지 정도의 프로젝트를 돌리고 있고요. 우선 자동차 차체 용접의 핵심 부품 중인 로케이터 브라켓이와 클램프 유닛입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는 얘를 16에서 20mm 판재로 정밀 가공하고 나서 용접하여 제작했던 제품들입니다. 3D 프린터 기술 적용으로 무게 및 제작 원가, 제작 시간을 단축하였고 특히 MJF 방식으로 파손에 강하여 현장 적용 중인 제품입니다. 특히 그림에서 보시는 가운데 있는 제품은 하나의 브라켓에 여러 차종을 제조로 공정을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는데 기존 가공 방법으로는 제작비가 증가되고 제작 시간과 결삭 가공의 한계로 인해서 현대자동차조차도 고민하던 제품을 저희 3D 프린터 기술을 구현함으로써 생산 현장에서 가장 큰 호응을 받은 제품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차체 조립 공정을 끝나고 나서 부품들을 조립하기 전에 현장에서 간이 검사 시 사용하는 간이 게이지 건구류입니다.
기존에는 알루미늄으로 제작을 하였고 알루미늄이지만 여전히 현장 작업자가 들기에는 근골격 문제가 많이 발생되어 경량화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제품이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공구를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건구력이 때문에 필요한 0.1mm라는 이하의 정밀도였고 이 정밀도를 단순히 3D 프린터만으로 구현할 수 없어서 절삭 가공과 융합하여야 하는데 가공에 있어서 다른 3D 프린터 방식은 가공이 끝난 후에 표면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MJF는 이러한 3D 프린터 출력 후에도 가공의 표면이 품질이 굉장히 좋아서 현재 납품까지 가능한 제품입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납품 품목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카피 블럭이라는 제품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러 블럭의 형태들이 구성되어 있고요. 이런 카피 블럭이라는 명칭은 차체의 판넬의 곡률을 그대로 복사해서 받친다는 의미에서 카피라는 말을 씁니다. 이런 카피 블럭은 스크래치나 정밀도가 굉장히 중요하였고 단품이면서 여러 가지 형상들이 있기에 3D 프린터만의 장점을 이용해서 양산품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는 것은 해밍 다이라는 제품입니다. 해밍 다이라는 제품은 현재는 차체 판넬은 상판과 하판을 두 장을 갖추고 겹쳐서 용접한 후에 끝 라인의 바운드리를 접어서 그 뾰족한 부분을 없애는 것을 해밍이라고 합니다. 이런 해밍에 있어가지고 다이 같은 경우는 로봇 롤링이 누르고 그리고 그 로봇 롤링이 현장에 대해 가지고 판넬에 대해서 제조가 불량이 나거나 아니면은 현재 캐드 비교해서 맞지가 않아서 현장에 맞춤형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에 현대자동차와 저희는 해밍 다이를 3D 프린터로 제공을 하여서 무게도 절감시키고 제작 시간을 굉장히 단축시켰던 제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는 게 배선 가이드 엠블럼 지그라는 것입니다. 배선 가이드 같은 경우는 여러 차체 공정 중에 공합 호스라든지 정기적인 부품선들 이런 애들이 현재는 케이블 타이라는 것으로 묶여서 이제 정리가 되어서 공정상에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케이블 타이는 뾰족한 것으로 이해 가지고 케이블끼리 부딪히면 합선이라든지 공합 호스가 찢어져서 미작동 사례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가이드를 복잡한 형상으로 하고 싶어도 그 복잡한 형상으로 함으로 인해 가지고 원가가 굉장히 상승이 크게 돼서 항상 이거에 대한 고민 중에 저희가 3D 프린터는 똑같은 형상에 똑같은 크기로도 복잡한 형상에는 가장 유리해서 이 형태의 프로젝트를 돌렸고 성공해서 지금까지 납품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대표님 굉장히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셨는데 그 라우닉스에서 주로 현대자동차를 위한 서비스 뷰로를 많이 진행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이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많았었고요. 우선 저희 라우닉스는 현대자동차 비즈니스는 한 2년 전부터 2019년 4월경에 완성차 차체 공정에서 활용하는 방금 봤던 카피블럭이라는 제품을 테스트를 하는 도중에 기존의 제품으로는 자체 개발한 DLP 제작 샘플이 있었습니다. 그 기존 내진 제품보다는 파손에 강하고 드릴 가공도 가능한 샘플을 제작이 되었지만 1차 검증은 무사히 통과가 되어서 납품이 시작되었죠. 하지만 6개월 정도 지난 시점부터는 납품된 카피블럭이 현장에서 파손되는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 시기에 라우닉스는 전문 서비스 뷰로 성장하기 위해 가지고 HP4200이라는 장비를 때마침 도입을 하고 있었고요. 해당 장비의 퀄리티 셋업과 공정 확립을 위해서 내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완벽하게 공정 확립이 된 상태는 아니었지만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대자동차 담당자께서 MJF 방식인 제작품인 2차 샘플을 보여드렸고 여기에 하지만 현장에서 샘플 문제가 색상의 문제가 불거졌어요. 기존의 제품은 상아색이었고 지금 MJF 제품은 까만색에 가까웠거든요. 현대자동차가 요구하는 색을 구현하려고 연색 기법, 스프레이 건 등 많은 시도를 해봤지만 그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이대로 저희가 납품하던 3D 부품 대신 기존에 사용했던 MC 나일론 가공 부품으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때 현대자동차 담당께서는 3D 프린터 용이성을 중장하시면서 현장에 사용을 권하셨고 그 덕에 MJF는 현장에 투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전체적으로 검정색 카피 블럭이 장착이 되었다 보니까 생각외로 강하게 보이기도 하고 실제 공정 시에 발생했던 파손 문제도 멈췄어요. 이때 현장에서 별칭이 생긴 거죠. 언브레이크 불이라고.
이때 건네드린 HP의 NJF 샘플이 저희가 작은 창업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의 1차 협력업체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던 신의 한 수였죠. 이후 치수 정밀도, 표면 흡처리, 색상 균일성 등등 이슈가 지속적으로 대응하면서 3D 프린터 기술을 안정화를 시켰고, 안정화된 기술을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프로젝트를 적용을 하면서 현대자동차의 서비스 뷰러 전문업체로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현재 다양한 회사들이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서비스 뷰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업체들과 다르게 이 라오닉스에서의 차별성은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라오닉스의 차별성은 단지 3D 프린팅뿐만 아니라 제조 전반의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한 데 있습니다. 처음 3D 프린팅을 비롯한 4차 산업기술이 등장했을 때도 이 기술이 제조 전반을 바꿀 거라고 저도 확신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기술 융합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 이유를 제조업과 3D 프린터 업계 간의 서로 간의 산업을 너무 모르는 것에 기인을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제조업계는 기존 공정의 어떤 부품에 3D 프린터를 적용해야 할지 의문이었고, 3D 프린터 업계는 기존 제조 현장 지식이 부족해서 산업용 제품의 소재나 출력 방식을 선정하는 것조차 어려웠으니까요. 제조업과 3D 프린터 간의 접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각 분야의 경력이 풍부한 인력을 중심으로 라오닉스를 설립을 했고, 앞서 말씀드린 3D 프린팅 업과 제조업계의 융합 전문가 그룹인 OMT까지 추가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로써 3D 프린팅을 어떻게 생산 공정에 적용할지에 대한 컨설팅부터 제품 양산까지 완벽한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수 있다는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차별성이라고 볼 수 있네요. 네,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요즘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고 계시잖아요. 혹시 라오닉스의 비즈니스 상황은 어떤지, 또 이 계기를 통해서 어떤 돌파구를 찾았는지 좀 굉장히 궁금한데, 현재 비즈니스는 어떤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저희도 코로나19가 처음에 장기화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많은 산업이 패러다임이 변화를 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었고요. 저희도 초반에 고객과 소통 창구가 완전히 단절되고, 그리고 특히 명확한 융합 컨설팅을 위해서는 고객한테 직접 애로사항을 듣고 제조 현장을 방문해야 하는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죠. 하지만 지금은 화상회의나 실시간 채팅이라든지 같은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고객하고 접하고도 있습니다. 저희는 3D 프린터 특징 하나인 굳이 만나지 않아도 데이터만 주고받아도 사업이 진행된다는 게 저희가 다시 생각했던 돌파구였고요. 디지털 기술이 발달되면서 비대면을 가지고 있던 한계가 보완되고 3D 프린터 활용 가치가 점점 높아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상업과 융합은 제가 예전에 기대했던 수준으로 빠르게 진행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이런 빠른 변화를 저희도 적응하기 위해서 현재 3D 프린터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더욱 힘을 쏟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라오닉스 장현석 대표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은 메이커스페이스의 혁신적 운영을 위한 HP 3D 프린팅 솔루션이라는 주제로 AM코리아 김진섭 이사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AM코리아의 김진섭입니다. 앞서 설명하신 라오닉스의 장현석 대표님의 자동차 디그 제작을 위한 HP 3D 프린팅 활용에 대해 잘 들었습니다. 라오닉스사는 고정관념을 깨고 자동차 생산 공정에 3D 프린팅 기술을 접목하여 혁신적인 성과를 이루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우리 주변에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본론에 앞서 저희 회사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드리면 저희 회사는 HP 3D 프린터 외에 산업용 SLA, SLS, SLM, FDM 3D 프린터를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주요 임원들은 이 분야에 2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분들로 고객분들의 원활한 3D 프린팅 운영을 위해 빠르고 효과적으로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메이커스페이스의 혁신적 운영을 위한 HP 3D 프린팅 활용입니다. 전국에 이미 메이커스가 많이 있고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메이커스페이스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메이커들의 제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HP 3D 프린터와 같은 혁신적인 시스템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제일 먼저 메이커스페이스의 의미에 대해 설명드리고
두 번째로 메이커분들의 제품 개발 과정과 생산 과정에서의 고민, 세 번째로는 제품 생산을 위한 3D 프린터의 필요 성능, 네 번째로는 생산을 위한 HP 3D 프린터의 종류와 성능, 다섯 번째는 HP 3D 프린터를 이용한 혁신적인 제품 생산 사례, 마지막으로 3D 프린팅 후처리 솔루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메이커 스페이스에 대해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의한 메이커 스페이스의 사업 목적과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국내 메이커들의 제조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장비, 교육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메이커 스페이스는 일반 랩, 특화 랩, 전문 랩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으며 일반 랩은 누구나 쉽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통해 메이커 입문 기회를 제공하는 생활 밀착형 창작 활동을 위한 공간이며 특화 랩은 일반 랩 중에서 자동차, 의료, 신발, 금연과 같은 어느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메이커들을 육성 및 제조 창업을 지원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전문 랩은 일반 랩에서 제공이 어려운 전문 장비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전문 메이커 활동을 지원해 제조 창업을 촉진하고 혁신 인프라를 연결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HP 3D 프린터는 주로 고도화 단계의 시제품과 양산 제품을 제작하는 장비로서 전문 메이커들을 위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메이커 스페이스 내에 메이커들의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비를 구축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장비들은 적층 장비인 3D 프린터, 조각기, 레이저와 커팅기와 같은 가공 장비, 목공 장비, 봉제 장비, 교육용 장비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메이커 스페이스에서는 3D 프린터의 경우 운영이 쉽고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전국 메이커 스페이스에 3D 프린터가 다양하게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럼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3D 프린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제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메이커 스페이스 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주로 3D 프린터를 활용하고 있는 용도는 먼저 메이커 입문을 위한 교육용, 초기 개발 단계의 컨셉 모형, 부품 조립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조립 검증용, 성능 확인을 위한 기능성 테스트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메이커 스페이스는 푸드 3D 프린터, 의료용 3D 프린터와 같은 특수 목적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전국의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제품 양산으로는 활용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메이커 스페이스 내 적절한 계획 수립을 위해 메이커들이 제품 기획부터 양산까지의 과정에서 시제품은 어느 단계에서 필요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슬라이드에서 표에 보시면 X축은 제품 개발 과정이며 Y축은 시제품 제작 기회가 되겠습니다. 시제품을 제작하는 단계는 제품 컨셉 단계, 상세 설계 단계, 성능 확인을 위한 단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품 양산 단계에서 제품을 제작하게 되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초입 단계에는 시제품을 가장 많이 활용하게 되지만 고도화 단계로 갈수록 제품 제작 횟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고도화 단계로 갈수록 제품 제작 횟수는 줄어들지만 비용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제품 양산 시에는 매우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이커들이 제품 양산 시점이 오면 양산 비용에 대한 고민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그들은 제품 생산 방법과 수량을 결정해야 됩니다. 슬라이드의 표에 보시는 것과 같이 X축은 연간 제품 생산량이 되고 Y축은 제품에 대한 생산 방식의 비용을 의미합니다. 즉 생산량에 따라 제품 생산량에 따라 소량일 경우에는 기계 가공, 그 다음에 중량일 때는 알루미늄이나 소프트 금형을 이용하고 대량으로 생산할 때는 하드 스틸 금형으로 생산하게 됩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90% 이상 소프트 스틸과 하드 스틸로 제품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슬라이드 보시는 바와 같이 아날로그 제조 방식의 경우에는 제품 생산 수량에 따라 제조 원가가 줄어들기 때문에 판매 수량을 예측하기 어려운 메이커들은 기존 생산 방식 비용에 상당히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HP 3D 프린터로 제품을 생산하게 되면 생산 수량에 관계없이
부품당 가격이 일정하므로 HP 3D 프린터로 큰 부담 없이 생산량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HP 3D 프린터로 모델에 따라 생산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적절한 모델을 선택하여 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HP사에서는 더 많은 양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제품을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프린터는 생산이 어렵고 왜 HP 프린터로 제품 생산이 가능하신지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3D 프린터는 제품 생산을 위한 기본적으로 필요한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양산으로 하향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제품 생산을 위한 3D 프린터의 필요 성능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생산성을 위한 제작 속도, 양산 제품 수준의 품질, 제품 생산 비용, 생산을 지속할 수 있는 장비의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HP사는 MJF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 양산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HP 3D 프린터의 포트폴리오를 보여드리면 HP사에서는 다양한 MJF 방식의 3D 프린터가 있어서 생산량에 따라 적당한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라인업 하였습니다. 좌측부터 보시면 HP 500 시리즈는 소량 양산용이며 흰색과 풀컬러 모델이 있고 HP 4200은 중소량 양산품 모델이며 제일 우측은 HP 5200 시리즈로 중대량 양산용으로 개발되었습니다. 단 제가 설명한 이러한 분류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이며 사실 제품 사이즈에 따라 양산 가능 수량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HP 3D 프린터로 실제 양산에 적용했던 혁신적인 사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제가 경험한 국내 다양한 메이커들의 활용 사례가 있지만 생산 진입 단계에서 내용 공유가 어렵기 때문에 이와 비슷한 해외 사례를 가지고 설명하고자 합니다. 전문 메이커 분들은 대부분 양산 단계에서 제조 비용에 대한 부담이 판매 수량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적당한 제조 방식을 선택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HP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하면 생산 비용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합니다. 국내에 자동 설비를 제조하시고 준비하시는 메이커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 자동화 설비에는 공합 부품, 커버류, 브라켓 등 부품이 상당수 많으며 대부분 부품들을 소량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CNC나 주조 및 CNC 가공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내용처럼 복잡한 부품을 CNC로 가공할 경우에는 상당히 비용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장 자동화 메이커들이 생산 비용에 대한 고민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이번 사례는 아마 이런 분들을 위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그마 디자인이라는 미국의 시제품 업체가 있으며 그 업체에서 과일 라벨링 공합 엔드 임팩터 제품을 HP 프린터로 생산했던 사례입니다. 소형 공합 제품이기 때문에 기밀성과 정밀도가 요구되는 사항인데 이 업체에서 다른 3D 프린팅 기술로 적용이 어려워서 HP 3D 프린팅 기술을 선택하여 780개의 부품을 생산하여 60대의 장비에 장착해서 사용해서 성공하였습니다. 슬라이드에 보시는 바와 같이 HP 3D 프린터로 이 공합 제품을 풀로 패킹했을 경우 하루에 4,000개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화 업체는 제품 비용을 68% 가까이 절감하였고 기존의 2개의 부품에서 1개의 부품으로 통합 설계하여 전보다 완벽한 기밀성과 정밀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내에도 반도체, 화장품, 포장, 물류, 식품, 의류 등과 같은 자동화 설비를 제조하고자 하는 메이커들이 이런 HP 프린팅 기술을 이용을 했을 경우 혁신적으로 제조 방식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례를 설명하기에 앞서 3D 프린팅 기술의 가장 큰 장점인 형상 제약 없이 제품을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부품으로 구성된 제품을 통합 설계하여 부품 수량을 극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스마트팜, 의료기기, 드론 개발 메이커들이 3D 프린터를 활용하여 제품 생산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3D 프린터에 대한 경험이 있으셔서 3D 프린터로 생산을 하면 부품 수를 줄일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양산 수준의 제품을 프린팅할 수 있는 3D 프린터가 주변에 거의 없어서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이런 장비가 구축되기를 희망하십니다. 슬라이드의 이미지를 보시면 HP 프린터 헤드 노즐 제작에 사용되는 툴이며 7개의 부품으로 구성돼서 CNC로 생산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기존 제품은 조립된 파트 간의 공차로 인하여 내부에 난기류가 발생하고 실리콘 찌꺼기가 엉겨붙어서 분기에 한 번꼴로 라인을 멈추고 해당 제품을 청소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의 파트로 통합 설계하여 HP 3D 프린터로 제품을 생산하였고 그 결과 불량률도 많이 낮아졌으며 작업 효율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95% 비용을 절감했고 무게를 90% 줄였으며 제작 기간도 65% 단축시켰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 많은 메이커분들이 슬라이드에 보시는 제품처럼 컨트롤 패널, 단말기, IoT 디바이스, 스마트 전자제품 케이스를 양산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대다수 경우 생산 수량이 적어서 어떤 방식으로 양산을 해야 할지 많이 고민하십니다. 이번 사례는 독일의 싱크텍 3D사에서 소량 산업용 터치 패널을 HP 3D 프린터로 생산했던 활용 사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 업체에서는 연간 생산량이 100개 정도인 이 터치 패널을 CNC로 가공하고 있었으며 기존 제품은 4개의 부품을 조립하여 제작되며 조립이 까다롭고 디자인도 오래돼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HP 3D 프린팅 기술을 알게 되고 4개의 부품을 2개의 부품으로 설계 변경하여 HP 3D 프린팅으로 생산하였습니다. 그 결과 3NC 대비 제작 비용이 67% 절감을 하였고 제작 기간도 20일에서 4일로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소량 생산 제품에 대하여 HP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하면 디자인, 제조 공정, 생산 단가에서 혁신적으로 개선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최근에 의료 산업이 발전함으로써 의료 보조기구들에 대한 수준이 높아져 단순한 보조기기 수단에서 디자인 및 기능을 가질 수 있는 의료기기를 개발하고자 하는 메이커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미국의 25년 이상 맞춤형 의수, 깁스, 그리고 두상교정기를 생산하는 인벤트 메디칼이라는 업체가 있으며 2010년 이후 3D 프린팅 기술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환자로부터 얻은 스캔 데이터로 라이노나 솔리드웍 같은 독자 개발한 스크립트를 이용하여 통기성, 목욕 요기성, 쿠션감을 갖도록 메쉬 구조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계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피부 접촉이 가능한 PE 소재를 사용하여 HP 3D 프린터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환자 요청에 따라 원하는 스타일과 색상으로 디자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심미적인 부분에서 매우 환자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고객 감성과 트렌드 초점을 맞춰 독특하고 개성 있는 커스텀 디자인 제품을 개발하는 메이커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네덜란드의 프레시 피셔사는 아이폰과 애플워치용 액세서리를 제작하는 업체이며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하여 독특하고 창의적인 디자인 제품뿐만 아니라 고객이 원하면 이니셜을 새기거나 후처리 방법을 달리하여 맞춤형 제품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프레시 피셔사에서 실제 제품과 유사한 강도와 품질을 가진 HP 3D 프린팅 장비를 이용하여 맞춤형 케이스 및 시계줄을 생산하고 있으며 휴대폰 케이스의 경우에는 하루에 200개 이상 생산이 가능하므로 생산성과 제품 단가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신발 스포츠 분야에서도 메이커들이 활발하게 제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용품에서 HP 3D 프린팅 기술을 접목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싱크로 이노베이션사는 자전거 헬멧을 생산하는 회사이며 최근 쿠폴이라는 브랜드명의 자전거 헬멧을 HP 3D 프린터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싱크로 이노베이션사는 기존 플라스틱 사출품에 EPS 폼을 채워넣는 방식으로 양산을 하고 있었는데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고 디자인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D 프린팅 기술을 접목하려고 하였으나 재료 물성과 조형 속도, 비용 등의 이유로 그동안 제작이 어려웠습니다. 이 사항에서 HP 3D 프린터가 생산에 적합하다는 내용을 알게 되었고 그들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통기성을 향상시키고 경량화를 유지하면서 발포 구조체를 대체할 수 있는 내부 패턴을 제작하여 HP 3D 프린터로 생산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제품은 기존 제품 대비 20% 경량화가 되었고 통기성도 우수하며 SLS 3D 프린팅 대비 생산 속도가 3배 증가하여 양산성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국내에 피겨 캐릭터, 장난감, 칼라 기념품을 개발하는 메이커들이 있지만 제조 방식 및 비용의 문제로 자신의 아이템을 시장에 적시에 출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HP 3D 프린팅 기술로 양산 단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독창적인 아이템을 생산하고 있는 미국의 커스텀 칼라 3D 프린팅사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커스텀 칼라사는 창의적인 사업을 위해 칼라 인쇄를 전문적으로 하는 3D 프린팅 서비스 업체입니다. 그들은 인테리어 건축, 장난감 및 수집품, 영화 및 TV를 비롯한 다양한 예술산업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맞춤형 스노우 글로브를 생산하는 회사인 스노우데이사에서 고객 맞춤형 스노우볼 생산 요청이 왔으며 커스텀 칼라사는 HP 3D 프린팅 기술을 소개하였고 스노우 글로브사는 HP 칼라 프린팅 제품이 제품의 내구성, 품질, 생산성에 대해 높게 평가하여 제품을 생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커스텀 칼라사는 HP 칼라 3D 프린터로 이전에 본 적이 없거나 디지털 세계에서만 볼 수 있었던 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건축, 토목, 지형지물 제조 창업을 준비하시는 메이커분들을 위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건축 모형의 경우에는 내부 구조물이 매우 복잡하고 구성이 복잡하기 때문에 서포트 구조물이 생성되지 않는 파우더 방식의 3D 프린터를 많이 활용하고 계시고 지형지물은 산, 강, 도로, 섬 등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풀칼라로 제작이 가능해야 됩니다. 기존의 파우더 3D 프린터는 강도가 약해서 미세 형상을 파손 없이 최종 제품을 완성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HP 3D 프린터는 나일론 고강도 소재를 사용하므로 0.5mm의 미세한 형상도 구현이 가능하고 고해상도의 프린팅 기술로 우수한 디테일과 컬러 표현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반영구적으로 보존해야 하는 건축 모형, 지형도 문화재와 같은 모델을 생산하는데 HP 3D 프린팅 기술이 매우 적합합니다. 올해 메이커스페이스 사업에서 가능이 사출 장비 투자를 장려하고 있으며 이런 사항을 고려했을 때 HP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블로우 몰드 사례가 매우 흥미로울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과 같이 블로우 몰드는 용기, 탱크, 덕트와 같은 포장품을 생산하는 데 주로 사용하는 생산 기술입니다. 일반적으로 블로우 몰드는 생산량에 따라 알루미늄 또는 금양강 같은 재질로 CNC 가공하여 생산하고 있으며 몰드를 제작하기 위해서 2주 이상 소요되며 수백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블로우 몰드를 HP 3D 프린팅 기술로 대체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HP 3D 프린팅 재질은 내열성과 내구성이 우수하여 다른 3D 프린팅 제품에 비해 고온, 고압에 잘 견딜 수 있습니다. HP 3D 제품도 플라스틱 제품이기 때문에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사출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융점이 낮은 PP, PE, 그리고 TP 같은 재질을 사출하는 데는 적합하며 블로우 성형 제품 대다수가 이와 같은 재질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블로우 성형은 사출 압력도 낮고 높은 수준의 치수 정밀도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HP 3D 프린팅 제품으로 충분히 대체 가능하며 또한 기계 가공성도 용이하여 필요한 부분을 기계 가공하여 정밀도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슬라이드에 보시는 바와 같이
HP 3D 프린터로 제작한 자동차 덕트 블로우 몰드 제작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몰드 재질은 HP 3D 프린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P12로 제작하였으며 표면 개선을 위해 내부 형상을 폴리싱하여 완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작 전에 몰드 내부를 일정 두께를 가진 할로우로 내부를 비운 후에 강도 유지를 위해 허니콤 구조물로 디자인하여 무게 및 열 전달 효율을 개선하였습니다. 사출 시 최대 몰드 온도를 78도까지 올려서 몰드 변형 없이 250mm의 1.5 두께를 가진 자동차 덕질을 100기 이상 없이 사출하였습니다. 기존 몰드 제작 방식에 비해 제작 비용을 48% 이상 절감하였고 제작 기간도 2주에서 2, 3일 정도로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고정관념을 깨고 HP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 양산을 하고 있는 혁신적인 사례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번 순서는 3D 프린팅 제품에 대한 가치 창출을 위해 후처리 솔루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시제품의 경우에는 판매 목적이 아니므로 후처리에 대한 고민이 크게 필요 없지만 양산 제품은 후처리 적용에 따라 제품 품질이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HP 3D 프린팅 제품에 대한 후처리 솔루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 소개시켜드릴 후처리 솔루션은 독일의 다이멘전사의 자동 블라스팅과 자동 염색기입니다. HP 3D 프린터로 제품 양산할 경우 수량이 많기 때문에 수작업으로 표면을 개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컬러링을 위해서는 우선 자동 블라스팅을 이용하여 표면 조도를 개선한 후 원하는 색상으로 염색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저렴한 방식입니다. 물론 여기 사용되는 염색 재료는 피부 접촉이 가능한 소재입니다. 슬라이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이멘전사에서는 17가지의 SLS 표준 색상과 17가지의 HP 표준 색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이 원하면 표준 색상 이외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맞춤 제작 레시피까지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산업에 적합한 맞춤형 색상을 제공하고 있으며 슬라이드의 위에 오른쪽 그림부터 다임러버스사의 부품, 코디의 안경, HKK의 바이오닉스의 의수, 언더아머의 신발 제품을 컬러링하여 상품성을 높인 사례입니다. 보시는 이미지처럼 자동차 전용 색상을 가지고 있어서 컬러링을 할 수 있으며 빛과 열에 강한 저항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후처리 솔루션은 신발, 자동차, 의료, 안경, IT 디바이스, 휴대폰, 소비재 등 다양한 3D 프린팅 제품에 적용이 되며 제품의 가치를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다른 3D 프린팅 후처리 솔루션의 화학 소재를 사용하여 표면 조도를 개선하는 영국의 AM 테크놀로지사의 포스트프로 3D 장비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솔루션은 물리적 표면이 개선이 어려운 복잡한 형상의 제품, 완벽한 기밀성을 요구하는 제품, 파우더의 이물질이 전혀 없어야 되는 제품, 식품 및 약품 용기에 사용되어야 되는 제품 등에 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블라스트, 바운더리 레이어 오토모티브 스무싱 테크놀로지로서 오가닉 솔벤트를 기화하여 밀폐된 작업 공간 내에 3D 프린팅 제품의 표면을 미세하게 녹여서 조도를 개선해주는 기술입니다. 일반적으로 HP 3D 프린팅 제품은 표면 조도가 5에서 8미크론 수준인데 블라스팅 처리 후에는 약 2미크론 수준으로 표면 조도를 개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슬라이드 보시는 왼쪽은 화학 표면 처리 전 이미지이며 오른쪽은 화학 표면 처리 이후입니다. HP 3D 프린팅 제품의 경우에는 화학 표면 처리 이후에 회색에서 에이전트 색상과 동일한 검정색으로 변화가 되고 조도는 전보다 훨씬 매끄러워집니다. TP 소재 같은 연성 소재는 물리적으로 표면을 개선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블라스트 기술을 사용하면 매우 쉽게 표면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그림이 TP 소재로 만든 메쉬 구조의 구이며 오른쪽은 화학 표면 처리 이후의 이미지입니다.
표면이 훨씬 개선된 느낌이 드실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칼라 3D 프린팅 제품을 화학 표면 처리할 경우 어떻게 변하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이미지는 칼라 3D 프린팅 한 제품이며 오른쪽은 화학 표면 처리 이후의 이미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화학 표면 처리 이후에 색상이 훨씬 선명하고 표면이 매끄러워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 인사드립니다. 메이커 스페이스를 운영하시거나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존 3D 프린팅 기술이 실현하기 어려운 제품 양산을 HP 3D 프린팅 기술로 실현시켜 주었던 사례를 설명드렸습니다. HP 3D 프린팅 솔루션이 메이커들의 제조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좋은 툴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문의사항이 계시거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AM코리아의 김진섭입니다. 네, 김진섭 이사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HP 코리아 이주헌 과장이 로보틱스 앤드 파츠 제작을 위한 HP 3D 프린팅 활용법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HP 3D 프린팅 팀의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 이주헌입니다. 오늘은 약 10분이라는 시간 동안 간단히 HP 멀티젯 퓨전을 이용해 로봇 암투를 제작한 사례에 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HP 멀티젯 퓨전 3D 프린터는 신속한 제작 시간을 바탕으로 개발 기간을 단축시키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작 단가로 개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설계에 대한 제약도 적은 편입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여타 산업용 프린터들도 제공한 장점이긴 하죠. 이것 외에도 멀티젯 퓨전은 높은 생산성을 바탕으로 소량 생산이나 맞춤 제품 양산을 가능케 한다는 것과 우수한 물성의 제품을 컬러로 출력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른 프린팅 방식들과 차별되는 장점입니다. HP의 3D 프린터 제품군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화면 좌측 하단에 보시면 검은색 제품이 보이는데요. 이것은 JF4200이라고 하고요. 중앙의 흰색 장비는 JF5200 장비로서 둘 다 높은 생산성을 바탕으로 완제품의 출력이나 양산이 가능한 장비들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500 시리즈 장비 같은 경우에는 제품의 양산보다는 시제품 제작이나 제한적으로 소량 생산이 가능한 장비이면서 풀컬러 출력이 가능한 장비입니다. 그럼 HP 멀티젯 퓨전 적층 방식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우더를 0.08mm 두께로 도포하고 난 다음에 퓨징과 디테일링이라는 에이전트를 도포를 하게 되는데요. 그림에서 검은색으로 표현된 것이 퓨징 에이전트이고 푸른색으로 표시된 것이 디테일링 에이전트입니다. 이후 퓨징 램프를 이용해가지고 직접적으로 표면에 열을 가하게 되는데요. 이때 퓨징 에이전트가 도포된 부분은 복사된 열 에너지를 더욱더 올려가지고 재료를 용해시키게 되고요. 반대로 디테일링 에이전트가 도포된 부분은 열을 받으면 증발하면서 재료가 녹는 것을 방지하게 됩니다. 이후에 새로운 레이어를 올리게 되고 위 과정을 반복을 하면서 적층을 이어나가게 되는데요.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사실이라면 새로운 레이어가 올라와서 용해될 때 열이 상단 레이어를 녹이고 난 뒤에 그 열이 아래로 투과해가지고 아래에 있는 복수의 레이어들을 다시 녹이게 됩니다. 때문에 레이어들이 액화된 상태에서 적층이 되기 때문에 레이어 간 분자 간 결합이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높은 밀도와 우수한 Z축 방향 물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로써 HP 3D 프린터 출력물들은 등방성에 가까운 물성과 높은 기밀성 및 방수성을 자랑하게 되죠. 그럼 HP 고객 사례를 바탕으로 HP 멀티젯 퓨전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장점이 있었는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례들을 설명하기 앞서 거의 대부분의 사례들이 공통적으로 경량화 설계와 기밀성을 이용한 설계를 채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료의 물성이 등방성이므로 출력물의 방향성을 고려할 필요 없이 제작할 수 있어 경량화 및 최적화 설계를 적극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고요. 우수한 기밀성을 바탕으로 진공 채널에 삽입된 형태의 설계들이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IM3D 허브라는 업체이고요.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는 로봇 툴들을 맞춤 생산하고 있는 곳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제품은 차량 조립 공정 중 대시보드용 유리 이송용 로봇 툴인데요. 기존의 제품은 CNC로 제작된 조립체로서 조립 과정에서 발생한 오차로 작업 정밀도가 저하되었고 복수의 부품이 사용되다 보니까 무게 또한 가볍지 않았습니다. 이에 멀티젯 퓨전으로 출력함에 있어 부품을 통합하고 경량화 설계를 도입하여서 무게가 기존 1.8kg에서 230g으로 줄어들게 되었고요.
툴의 무게가 줄어들다 보니까 더 작고 가벼운 로봇으로도 충분한 효율을 발휘하게 되었고, 소형 로봇의 사용으로 작업 공간도 더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툴의 경우 각 그리퍼에 4개의 진공 컵이 부착되어 있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최종 부품과 정확하게 밀착되는 설계를 가지고 있어 안정적인 성능을 끌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차량 모델 및 파트 구조에 따른 최적의 형상을 효과적으로 제작하면서도 추가로 경량화와 소형화, 그리고 손쉬운 탈착을 고려한 설계까지 적용을 하여서 그리퍼를 로봇에 부착하는 등의 유지보수 시간도 평균 40%가 단축이 되었습니다. 이후 이러한 파일들은 디지털 인벤토리에 보관을 하게 되었고요. 재료 때문에 재고 보관에 걱정 없이 필요할 때마다 원하는 장소에 출력해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죠. 이번 경우 역시 IM3D 허브의 사례이고요. 공합을 이용해 작동하는 그리퍼입니다. 조립 및 출력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 관리 용이함을 위하여 부품들을 통합하여서 하나의 제품으로 설계하였고요. 이러한 단순한 설계 덕분에 100만 회 이상의 사이클을 견딜 내구성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이제 파트 중앙에 달팽이 관처럼 꼬여있는 관이 있는데요. 이 안이 비어있는 형상입니다. 때문에 이 안에 공합을 가해가지고 이제 그리퍼가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다음 사례는 시그마 디자인이라는 업체에서 제작한 과일 라벨링 기계 노즐 부분입니다. 해당 노즐이 진공압으로 과일에 부착될 라벨을 옮겨서 붙이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장비를 소형화하다 보니까 노즐을 설치할 공간이 부족하게 되어서 부득이하게 노즐을 직각으로 꺾게 되었습니다. 금속으로 가공된 노즐을 이제 해당 형상으로 이제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두 개의 부품으로 쪼개어 결합해야 되었는데요. 때문에 이제 비용과 제작 시간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3D 프린팅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죠. 시그마 디자인은 처음에 FDM 방식으로 노즐을 제작을 하였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FDM 방식 특성상 기밀성이 부족해가지고 이제 압이 부족해서 원하는 퍼포먼스를 얻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멀티 디퓨전으로 출력한 노즐을 완제품으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산 비용은 CNC 가공 대비 68% 절감이 되었고요. 총 780개의 노즐을 생산해가지고 완제품으로 납품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CNC 워펠이라는 업체의 사례이고요. 복수의 컨베이어 벨트 작업에 한 개의 로봇이 사용되면서 단일 로봇으로 모든 작업 라인에 대응할 수 있도록 멀티 그리퍼를 제작한 사례입니다. 원래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금속 가공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기능을 가진 멀티 그리퍼를 기존 밀림 방식이나 레이스 방식으로 제작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각종 튜브레를 파손 없이 배치하면서 제작하도록 이제 설계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고요. 또 이를 소용하는 것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때문에 3D 프린팅을 이용한 제품화가 진행이 되었고, 기존 방식으로 어댑터를 제작할 때 보통 이제 2달 이상 소요되는 데 비해서 멀티 디퓨전을 이용해서는 이틀 만에 제작을 할 수 있었고요. 제작 비용도 기존 $200 정도로 이제 기존 제작 비용 대비해 66% 정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사례는 피셉 S3라는 업체 사례이고요. 여기서 제작한 장비는 이제 도장 라인에 사용되는 로봇 암툴입니다. 기존 제품 크기가 워낙에 커가지고 전체적인 도장 라인의 크기가 증가하는 단점이 좀 있었는데요. 수형화 및 경량화를 위해서 새로 설계된 제품은 기존의 사출이나 기계 가공을 하는 제작에 불가능한 복잡한 형상이었습니다. 때문에 3D 프린터로 생산이 되게 되었고요. 이렇게 제작된 암툴은 기존 1.5m 크기였던 사이즈를 30cm 정도로 줄이게 되어서 기존 이제 그 사이즈가 확실히 확 줄어들게 되었고, 기존 금속 파트에서 플라스틱 파트로 변경이 되면서 무게 또한 가벼워졌습니다. 이렇게 출력된 제품은 산업 환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화학 물질이라든가 온도 변화에 대한 내성도 충분한 수준이었고요. 멀티 디퓨전을 이용해서 개발 기간이 약 30%가 단축이 되었으나 일단 설계가 완료된 시점에서는 생산 속도가 기존 방식보다 훨씬 빠르게 되었습니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기존 부품 제작 시간이 하나가 보통 12시간 정도 소요가 되었는데, 멀티 디퓨전을 이용해서는 같은 시간 동안 100개 이상 출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이번 사례는 프로메탈 3D라는 업체 사례이고요. 식품 가공 라인에서 제품을 레이저 마킹하는 데 사용하는 로봇 암툴을 개선한 경우입니다. 기존의 툴은 금속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무게가 총 35kg으로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또 가공된 부품의 모서리가 90도 직각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는 식품 가공 공장의 위생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모서리가 직각일 경우에는 이제 이 부분에 먼지가 쉽게 쌓이게 되고 청소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파트의 모서리는 항상 둥글게 제작이 되어 했었는데요.
모든 금속 부품을 이렇게 가공하려다 보니까는 제작 비용이 15%나 증가하게 되었죠. 때문에 이제 PACB 글래스비드 재료와 이에 맞춰 설계를 최적화하여 가지고 완제품을 출력하였는데요. 이렇게 출력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작 기간이 기존 3주에서 5일로 단축이 되었고, 무게는 기존 35kg에서 5.3kg으로 83% 이상 가벼워졌습니다. 경량화로 인한 생산성 향상은 차치하더라도 당장 툴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이 한 세트당 기존 5만 유로에서 4만 유로, 1만 유로가 이제 절감이 되게 되었고요. 이번 사례는 이제 튤립의 나라 뉴질랜드에 있는 하바텍이라는 업체의 사례입니다. 하바텍은 이제 화훼 농가라든가 아니면 화훼 관련 업체에다가 꽃의 분류 및 포장과 관련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보통 튤립이라든가 다른 꽃들을 수확해서 이제 공급하는 과정에서는 각 꽃들을 이제 종류나 길이, 색상, 그리고 품종별로 분류한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기존에 이러한 과정들이 전부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량이 굉장히 많았고, 또 사람이 작업하다 보니까는 속도가 이제 좀 느리다던가 오류가 종종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수작업을 자동으로 진행할 수 있게 웨이브라는 툴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제 처음 개발된 툴은 이제 FDM이나 SLS 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제작하게 되었는데, 테스트 과정에서 제품의 강도나 내마모성 등이 만족스럽지 못했기 때문에 개발 초기 단계에서 폐기되었고요. 이후 멀티 퓨전 방식을 이용해서 테스트를 하였는데, 장비의 사용 편의성, 높은 생산성도 만족스러웠고, 무엇보다 500만 사이클 이상 테스트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러운 퍼포먼스를 보여가지고 PA11 재료를 이용해 최종 제품 생산까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산된 웨이브 장비를 이용해서 분류 작업을 하게 될 경우 모든 작업을 기계가 모두 알아서 하기 때문에 작업자는 컨베이어 벨트 및 물류를 관리하는 직원 3명만 있으면 되게 되었고요. 시간당 2,000에서 4,000송이의 꽃을 분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사례는 이제 각종 로봇 암툴과 암 서포트 등을 컬러로 생산하는 스텝 오토메이션의 사례입니다. 왜 로봇 암툴을 만드는데 굳이 풀컬러 장비가 필요할까요? 이 고객의 경우에는 툴에다가 로고, 일련 번호, 그리고 기타 식별 표시를 추가해가지고 부품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진 상단에 보시면 공압용 튜브를 포함한 모든 부품이 통합되어 한 번에 출력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그 로봇 툴이 보이는데요. 이 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봇 튜브 및 각종 공압용 튜브 및 몇몇 이제 그 부분에 색이 입혀져 있는데, 이렇게 서로 다른 색을 입힘으로써 설치 과정에서 지정된 영역에 올바르게 장착할 수 있게 그 작업자들에게 이제 비주얼로 이제 가이드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조립품이 하나의 제품으로 통합되면서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해서 수용화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경량화와 손쉬운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거나 더 많은 사례가 궁금하신 분들은 AM코리아를 통해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종 과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AM코리아는 어떤 회사인지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HP 3D 프린터 공식 파트너사 AM코리아 전호환 과장입니다. 오늘 저희 웨비나 시청을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알찬 정보, 소중한 아이디어를 많이 얻어가실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AM코리아는 2013년 3D 프린팅 전문 기업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HP와 유니온텍 등과의 파트너 계약을 체결, 현재까지 LG전자와 SL을 비롯하여 국내에 가장 많은 HP 장비를 판매 및 설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 르노삼성, 대우해양조선 등을 비롯한 제조기업 및 정부기관에 약 50여 대의 SLA 및 기타 산업용 3D 프린터를 판매 그리고 유지보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초에는 영남 사무소를 설립하는 등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AM코리아는 운영이사회를 시작으로 영업부, 기술지원부, 관리부, 시제품팀을 운영하며 고객분들의 니즈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요 사업 분야로는 3D 프린터를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3D 스캐너, 기술 지원 및 교육 서비스, 그리고 시제품 제작 등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저희 AM코리아는 다양한 3D 프린터의 경험을 바탕으로 20년 이상의 경력을 자랑하는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속하고 빠른 유지보수를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술 지원과 유지 보수도 항상 준비하고 있지만 유지 보수함에 있어 필요한 각종 소모품과 재료 등도 상시 보유하고 있어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실과 장비실이 갖추어져 있으며 한 달에 한 번씩 장비 시연회를 개최하고 활용 교육도 분기별로 실시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모든 국민이 대면하기 힘든 환경이 되었습니다. 저희 AM코리아도 마찬가지로 장비 시연회나 활용 교육 등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어서 빨리 이런 상황이 나아지기 기원합니다. 저희 AM코리아는 해외 파트너사와 원활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한 인력도 보유하고 있어서 고객 응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요 고객사로는 현대모터스, 르노삼성, 경동나비엔 등을 비롯하여 대우조선해양, LG전자 등 다양한 기업과 정부기관 그리고 교육기관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HP, 유니온텍, 머트리얼라이즈 등 다양한 고객의 니즈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외 여러 협력사도 저희 AM코리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객의 미래를 만드는 기업, 저희 AM코리아가 고객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저희 AM코리아는 항상 고객분들의 소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화, 이메일, 홈페이지 상담, 그리고 다양한 SNS 채널을 활용하여 언제나 대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AM코리아와 HP가 함께 준비한 웨비나를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지금부터는 발표자분들께서 직접 질문을 선별해서 답변해드리는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Q&A 세션을 진행할 HP코리아의 김태화 매니저입니다. 오늘 라오닉스와 AM코리아에서 준비한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그럼 Q&A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Q&A에 도움을 주실 HP코리아의 이주원 매니저님과 AM코리아의 전호원 과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HP 3D 프린터 공식 파트너사 AM코리아의 전호환 과장입니다. 지금부터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HP코리아의 이주원 과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방송이 끝난 후 등록된 질문을 확인해서 개별적으로 회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동차 제조 산업에 적용된 3D 프린팅 기술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존 제조 방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방법과 고품질의 제품을 더 빠르게 제작하고 특정한 요구에 맞게 부품을 맞춤화하여 기계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HP코리아 이주원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자면 이 부분은 사실 HP 장비뿐만 아니고 모든 3D 프린팅 방식에 대해서 모든 3D 프린팅 방식으로 이제 공통적으로 적용될 내용일 것 같은데요. 일단 3D 프린터로 그 원하시는 퍼포먼스가 보장이 되는 제품을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제 3D 프린팅을 고려한 최적화 설계가 수반이 되어야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들은 이제 제품뿐만 아니라 재료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실제 이제 그 사용 환경에서 요구되는 진동이라던가 온도 변화 등등을 견딜 수 있는 아니면 내화학성을 갖추고 있는 재료를 골라서 그 적절한 재료 골라가지고 이제 생산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건 굳이 꼭 MJF 방식이 아니더라도 적절한 설계가 이루어진다면 다른 3D 프린팅 방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3D 프린팅 시 소재의 종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혹시 사용 불가능한 소재는 무엇인지 그리고 사용 불가 소재에 대한 대체 소재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HP에서 지금 그 판매되고 있는 3D 프린팅 소재들은 대부분 이제 PA 나일론 소재 재료들입니다. 그래서 흔히 사용하는 이제 PA6는 아쉽게도 없지만 현재로서는 PA11, 12 그리고 여기 글래스 비드가 추가된 PA12 글래스 비드 그리고 TPU, TPA 최근에 PP 재료가 이제 추가가 되었고요. 지금 얘기를 들은 거 보시면 대부분 이제
반결정형 재료가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파우더를 열로 소결하거나 아니면 용해시키는 방식들의 경우에는 반결정형 재료들이 좀 많이 궁합이 좋은 편이어가지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제 ABS와 같은 비결정형 재료들은 좀 적용이 좀 어려운 편입니다. 그래서 반결정형 재료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3D 프린터로 만든 제품 강도가 자동차용 부품으로 사용될 만큼 강도나 외부 온도에 대한 영향 등 특성을 만족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부품별로 이제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품이나 어떤 파트냐에 따라 가지고 요구되는 사항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해외 사례를 좀 얘기를 좀 들자면은, 우리가 흔히 쓰는 이제 익스테리어 부품에는 거의 들어가는 게 없고요. 내부에 이제 내부에 들어가는 브래킷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카메라 홀더 같은 부품류 등의 이제 양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어떻게 몇 개를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카메라 홀더나 브라켓 같은 종류 지금 정도에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 눈에 보이는 부품이라면은 이제 미니 쿠퍼 자동차의 뭐라 그러죠? 보조석 이제 수납함 커버 쪽을 이제 맞춤형으로 이제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서비스는 트위키션 업체에서 제공을 하고 있긴 합니다. 네, 5200 시리즈와 신소재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리고 자동차 제조에 적용된 성공적인 제퓨전의 기술 이점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린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 5200 시리즈는 그 기존 시리즈랑 그러니까 기존에 제가 4200이라는 장비를 설명을 드렸는데,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은 5200부터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정밀도를 컨트롤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량의 파트를 만들었을 때 정밀도 오차를 좀 줄여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5200부터의 전용 재료가 이제 추가가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PP 재료입니다. PP가 자동차 쪽에서 많이 쓰이는 재료다 보니까 아까 제가 그 이전 질문에서 언급했던 해외 고객들의 경우 PP를 사용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고요. 이 PP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니까 그 기존의 사출되어 있는 PP 파트에다가 출력된 파트들을 용착을 하거나 용접해가지고 덧붙여서 사용하는 고객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3D 출력물이지만 결국에는 같은 이제 가소성 재료인 PP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기존 재료에 용착을 통한 접합이 가능하다 때문에 이걸 응용한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잦은 재료 교체가 요구될 경우에는 프로세싱 스테이션의 추가 도입을 권장한다는 답변을 보았습니다. 프로세싱 스테이션을 추가 도입하면 재료 교체 프로세스의 재료 낭비가 줄어드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유리한 점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프로세싱 스테이션이 패스트 쿨링을 제공한다는데 잦은 재료 교체가 요구되지 않을 경우에 3D 프린팅 공정 속도를 향상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 그 프로세싱 스테이션에서는요, 일단 제일 먼저 하는 게 우리가 빌드 유닛을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이제 리사이클 파우더랑 뉴 파우더를 섞어가지고 이제 로딩하는 적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복수의 재료를 사용을 하게 되면, 그리고 하나의 프로세싱 스테이션을 쓴다면은 A랑 B라는 재료가 있을 때 A라는 재료를 사용을 하고 나서 B라는 재료를 취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A라는 재료를 모두 제거해야 되잖아요. 이 과정이 굉장히 번거롭고 이제 재료 낭비가 심하기 때문에, 만약에 두 개의 프로세싱 스테이션이 있다면은 프로세싱 스테이션 하나는 A라는 재료 전용으로 쓰고 나머지 하나는 B라는 재료를 전용으로 쓰게 되면 이론상 이제 그 재료 교체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프로세싱 스테이션을 좀 추가할 것을 권장드렸던 것이고요. 패스트 쿨링은 말 그대로 이제 그 냉각되는 시간을 강제로 빨리 줄여줘가지고 그 파트를 뽑아볼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패스트 쿨링 같은 경우에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만약에 얇고 긴 파트처럼 냉각 과정에서 변형에 올 수 있는 파트들은 가급적 패스트 쿨링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HP 코리아 이주원 과장님이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최근 코로나가 다시 확산세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께서는 코로나로 인한 건강과 비즈니스에 피해가 없기를 기원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시대가 끝나서 이런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전시회나 장비 시연회에서 여러분을 직접 만나 뵙고 싶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직접 발표자분들께서 답변을 해주셨지만 그 방송이 나가는 동안 계속해서 답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또 따로 계시거든요.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웨비나가 종료한 후에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HP코리아와 AM코리아가 마련한 현대자동차 서비스 뷰러 업체 라오닉스가 HP Z 퓨전 3D 프린터를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방법, 이 웨비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